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치입니다. 2024년 2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는 일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영상에 소스나 인서트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아니라 뭐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꼭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오히려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영상 제작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못하고 있었던 것들, 제 기준에서,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은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정보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제가 몇 번 제작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2024년으로 이때까지 느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영상에 보면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벌었는지 솔직하게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업에 들어와서 1년째인가? 한 1년이 조금 되기 전 이미 제가 목표했던 1억이라는 금액을 벌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배가 되는 금액을 벌어들이면서 지금도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스크립트를 따로 작성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큰 단락으로만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그냥 즉흥해서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자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실력부터 갖출 것입니다. 내가 영상에 대한 열정이 많고 영상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고 이런 걸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맡기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실력에 너무 만족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도 일을 주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고 두 번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고 세 번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 피드백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영상을 하다 보면 지인들이 괜찮아 뭐 요렇게만 만들어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피드백이 확실하겠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영상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드백은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봤지만 진짜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이나 영상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운 것은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배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만의 자뻑에 빠지지 말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영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실력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해라. 무리한 도전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 말 것. 우선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브랜드와 협업을 했고요. 저는 영상을 뭐 몇 개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웨딩으로 가자면 뭐 웨딩 500건 정도에 투입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실력만 있으면 다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사업자, 나의 스튜디오에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맡긴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카메라 감독으로만 갔다, 뭐 조명으로만 갔다, 그 현장에 참여를 했겠죠. 근데 마치 그 현장을 내가 작업한 것처럼 좀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수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저는 정말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주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받아서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난종되면 무조건 뽀록이 나고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보조로 갖는 것들은 그냥 치우고 나만의 포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런 거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는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견적이 2천만 원이라도 자동차 영상을 찍는데 자동차 부품이 다 흩어졌다가 하나하나 막 로봇처럼 짜자자자자 그런 CG를 입힐 수 있나요? 모션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려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는 못 하고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까지 일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장비 투자는 중복 투자 없이 내 여건에 맞는 가장 최상의 바디를 구매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겪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일단 100만 원짜리 삼각대가 있어요. 그리고 50만 원짜리 삼각대가 있어요. 2배예요. 거의 렌즈 값이에요. 삼각대, 필터, 메모리, 리그 이런 데 돈을 쓰기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결국에는 인지도가 있는 몇십만 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장비로 넘어가게 돼요. 삼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한 20만 원 미만대로 처음에 다 알아보시는데, 조금만 있다 보면은 50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면 특히 영상으로 넘어가면 100만 원대, 150만 원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냥 내가 취미다, 그리고 장비에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업 사진과 영상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 거기에 따른 장비 투자를 한다. 뭐 장비를 사는데 남한테 돈을 빌려서 살 건 아니지만 내 여건에 맞는 한 삼각대나 렌즈나 카메라나 그냥 어느 정도 가격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장비를 한 번에 가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니까 꼭 명심해 두시고 여건에 맞는 가장 좋은 장비를 구매를 해보세요. 네 번째는 가격과 레퍼런스는 정확히 기재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SNS나 뭐 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내가 촬영하고 편집한 결과물들은 좀 종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나눠서 기재를 해두면 클라이언트가 보기 더 쉬울 것이고요. 요즘에 웨딩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들이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SNS에 뭐 고정 게시물이나 이런데 그냥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오히려 신뢰도가 있고 좋더라고요. 영상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나는 웨딩으로 가겠다, 행사로 가겠다, 아니면 뭐 제품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를 올려두고 그 환경에 맞는 가격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두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는 일은 기재를 해둘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뭐 FPV 드론을 이번에 조금 넣고 싶고, 이번에 이러한 2명에 3명의 모델을 섭외를 하고 싶고, 장소는 이러한 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렌탈하는 금액, 모델을 섭외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그 촬영 규모에 따른 보조 인력을 모으는 것 때문에 저는 뭐 기본 2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를 기재를 해둘 수도 없어요. 다만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인건비가 이렇게 되고 모델이 아마도 이 정도가 될 거고 제 촬영 금액이나 편집 비용이 이렇게 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거다라는 것들은 시작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정은 몇 회로 진행을 하겠지만 더 요구가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 괜찮으냐? 그리고 만약에 예산에서 벗어난다면 모델의 비용을 낮추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비가 들어갈 것을 하나를 조금 낮추든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조금 서비스로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가격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고, 레퍼런스는 내가 어떠한 분위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를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게 뭐 SNS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두면 구매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5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우선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사진 재밌죠? 영상도 재밌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저처럼 조금 다양하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도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장 처음에는 내가 웨딩으로 가겠다, 제품 사진으로 가겠다, 한쪽으로만 파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웨딩으로만 본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웨딩을 맡기기 전에 나의 레퍼런스와 나의 가격을 보게 되겠죠. 그게 SNS가 될 텐데 SNS에 뭔가 웨딩도 있긴 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다른 홍보 영상건들을 조금 올리면 저는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영상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SNS에 들어갔을 때 웨딩에 관련된 정보들, 쇼츠나 영상들, 하이라이트, 풀 영상, 고객 후기 이런 것들만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FPV 하는 감독님한테 들어갔는데 각종 다양한 상업 활동에서 본인이 참여한 FPV 영상을 레퍼런스로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 보기에도 매우 편할 것이고요. 이 사람은 FPV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매 욕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인스타를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은 상업적으로 뭔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네? 상업적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이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실 겁니다. 저는 제 SNS 구매력이 전혀 없는 계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업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쪽으로 뭔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노출이 되는 공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집중되는 레퍼런스를 올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나 촬영 일들이 바빠지거나 안정화가 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다른 행사 스케치나 드론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시고 무조건 나는 동시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계정에 파는 게 아니라 두 계정을 만들어서 한 계정 한 계정씩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영상 제작 활동을 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좀 데리러 가야 돼서 한 번에 다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6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와보세요. 싫어요. 빨리요. 엉덩이 싸움 할래? 아니야, 나 촬영해야지. 빨리 나와. 화면 한번 봐줘. 자, 6번째는 내가 영상과 사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겼어요. 수익이 생겼을 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 것. 이거는 저도 조금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사 스케치나 제품 사진이나 영상 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고 수익도 안정화가 됐을 때 내가 렌탈 스튜디오를 해볼까?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웨딩 동업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건드리는 것마다 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다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의 일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좀 규모를 키워보기 위해서 다양한 쪽으로 손을 한번 대봤지만 이게 어느 한쪽도 집중을 안 되고 내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던 상품의 집중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지만 당분간은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가 하는 쪽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는 것을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제가 들고 온 것은 수익이 괜찮을 때, 잘 될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말 것입니다. 수익이 월 200만 원이었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5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1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고 비수기, 성수기를 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 되더라도 내가 3달 동안 일이 없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은 보유하고 있을 것. 그래, 이걸 제가 안 해놔서 많이 힘들었었고 이게 벌이가 많아지면 또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000만 원을 벌면 주변에서는 와, 너 연봉 1억이구나, 정말 많이 버는구나 하는데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서 뭔가 투자할 것도 많아지고 돈 쓸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카드값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나와요. 남는 거는 사실 쥐뿔 없는데 주변에는 내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뭔가 기대치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게 되더라도 300만 원을 벌었을 때처럼 아니면 50%는 저금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익이 없더라도 지금 일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급해지지 않을 정도로 금액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8번째로는 저작권이나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확실히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음악 라이센스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템플릿을 구매를 한다고 보면 그 템플릿도 있을 겁니다. 진짜 실제 사례고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템플릿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 템플릿은 상업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쪽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걸려 있었던 저작권이었어요. 고소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저작권료 1,000만 원, 뭐 소송, 고소 뭐 이런 단계까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돈 살짝 아까워가지고 음악 라이센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 쓰겠다, 뭐 받아서 쓰겠다, 확실히 지불을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혼자서 안 되는 내가 어떤 드론 기사를 불렀건 보조 기사를 불렀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불을 하면서 영상 활동을 해야지 나중에 더 큰 돈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음악이나 제가 돈 주고 사용하는 뭐 피부 보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깝죠.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하겠지만 그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10배에 대한 수익을 버는 데까지 얘들이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나 음악 라이센스나 이런 거는 아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드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드론도 보험이 있습니다. 드론에 관련한 일을 갈 때 거기서 보험 증명서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도 그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지불을 해야 된다면 확실히 지불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째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우선은 SNS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도 있을 거고요. 뭐 인스타나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내 레퍼런스를 올려둘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꾸미기도 하고요. 인스타에서도 꽤나 러브콜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뭐 행사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는 나의 개인 블로그라든지 나의 개인 SNS 계정을 꾸며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인스타나 이런 데는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광고 금액도 하루에 뭐 2,000원 얼마씩 나가는지 제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기간을 3일 동안만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할 것인가, 뭐 2주 동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10초나 15초 이내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광고를 조금 내놓기도 하고요. 나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웨딩으로 간다라고 하면 웨딩에 관련된 내가 찍은 결과물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웨딩 지식들, 결혼 준비를 할 때 체크리스트라든지 추천하는 뭐 몇 가지라든지 이제 곧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꼭 웨딩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와서 이 사람이 영상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블로그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다양한 정보로 인해서 내 SNS에 들어와서 내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두시면 수익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알려줄 게 이 SNS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째가 받은 만큼만 일하지 말 것. 입니다. 클라이언트도 금액 부분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영상을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원이 5명이 필요한 뭐 서울에 가야 되는 촬영인데 5명에 대한 하루 인건비나 교통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온다라고 볼게요. 근데 영상 제작 비용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나는 견적 이거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뭐 드론 안 날릴래, 뭐 안 할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게 내 레퍼런스가 되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협의만 잘 된다면 클라이언트 자체가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케이가 됐고 그 계약서를 사인을 하든지 뭐 구두로 진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클라이언트에도 좋을 것이고 거기서 만족을 하면 또 소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수익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을 맡았을 때는 그 금액을 오케이 했다면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11번째는 내가 일하는 과정을 담아둘 수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카메라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보면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만드는 과정들이 오히려 신뢰가 가더라 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영상이든 제품이든 음식이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신뢰가 나게 되죠. 여건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방해가 될 만큼 나의 모습을 찍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될 건데,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했는 상황이라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러한 환경들을 아까 얘기했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에 비하인드 영상으로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올려놓게 되면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구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제가 한 1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면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기는 거고요. 저를 예전부터 봐왔거나 저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저의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나도 이 영상 쪽으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진짜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제 주변에 다른 일을 하다가 영상 제작자로 넘어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도 지금 웨딩 작가로 독립을 했고요. 그냥 촬영만 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SNS나 이런 거 보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나는 여기에 돈을 쓰면서 너한테 사진을 찍을 것 같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됐고, 돈이 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돈이 들지 않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조금 꾸며라. 꾸미는 거 모르면 검색해봐라. 꾸미는 거 다 나와 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네가 찍은 것들을 거기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근데 그 한 분이 한 3일 전에 만났어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수익도 지금 엄청 여유롭진 않은데 뭐 렌탈 스튜디오니 막 같이 아는 사람이 동업해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SNS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단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또 개인적인 일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이 제가 좀 여럿 있습니다. 그거를 하신 분들은 조금 달라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찮죠. 내가 이걸 만들고 할 줄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저도 영상이랑 카메라, 사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늦추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빨리 끝내놓고 내 레퍼런스를 찾아서 나가시다 보면 진짜 2024년에는 인정받는 영상 제작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써야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분위기에 관련된 스튜디오나 디테일하게 알아본 야외 로케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쌓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돈을 쓰면서 영상을 만드는 환경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강아지 어디 갔어?